새벽 2시 자꾸 깨는 진짜 이유. 저녁 식사 후 이것 안 하면 치매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혹시 저녁 드시고 소파에 앉아 드라마 보시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겨서 잠깐 졸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다 아차 싶어 깨서 밤 10시, 11시쯤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해지고 양을 몇 마리나 세어도 잠이 안 와서 애태우진 않으셨는지요? 겨우 잠들었나 싶었는데 귀신같이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다시 잠들지 못해 밤새 기와집을 몇 채씩 지었다 허물었다 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서 그래. 늙으면 꼭두 새벽에 깨는 게 당연해라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을 연구해 보니 노년기에도 우리 몸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충분한 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진 것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새벽 깨어남을 방치했다간 뇌에 쌓인 독소 단백질이 씻겨나가지 못해 치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독한 수면제 없이도 통잠 잘 수 있는 비밀은 의외로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과 그 이후 행동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새벽 깨어남의 정체와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숙면법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젊었을 때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잤는데 왜 나이가 들면 작은 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이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 11시나 12시가 되어야 멜라토닌이 팍팍 나오면서 졸렸는데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이 생체 시계가 점점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해만 떨어지면 졸리고 저녁 숟가락 내려놓기가 무섭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꿀맛 같은 낮잠 아니 저녁잠을 자버리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은 아니 드라마 보다가 잠깐 든 잠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해가 떨어지고 밥숟가락 놓은 그 순간 소파에서 눈을 감았을 때부터 이미 오늘의 수면을 시작한 겁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소파에서 졸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수면의 총량 중 상당 부분을 써버린 셈입니다. 그러니 밤 10시, 11시에 침대에 들어가도 뇌는 이미 잠을 충분히 잤다고 판단해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것이고, 겨우 잠들어도 수면 주기가 끝나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가 아니라 앞당겨진 생체 시계를 무시하고 저녁에 졸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시니어분들을 괴롭히는 게 있지요. 바로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야간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깼어라고 말씀하시지만 비뇨기과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을 자다가 작은 자극에 잠이 깼는데 깨고 보니 마침 방광에 소변이 차 있는 신호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즉 깊이 못 자는 게 원인이고 화장실 가는 건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얕은 잠을 자고 새벽에 자꾸 깨는 행동이 뇌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에 빠졌을 때만 뇌 속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발하게 가동됩니다. 이때 치매를 유발하는 독소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을 뇌척수액이 시원하게 씻어내줍니다. 그런데 새벽에 자꾸 깨고 얕은 잠만 자게 되면 이 청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청소되지 못한 독소들이 뇌세포에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뇌세포가 죽어가고 결국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나는 소파에서 조는 습관도 있고 밤새 화장실도 몇 번씩 가는데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하고 덜컥 겁부터 나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해결책의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저녁 식사 밥상에 있습니다. 밤마다 새벽 2시에 눈이 뜨이는 불면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저녁 식사와 수면 사이의 3-4시간 간격입니다. 많은 수면 전문가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새벽 깨어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분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저녁 7시 전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하는 겁니다.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뇌는 잠을 자려고 해도 소화기관은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그리고 약주 한 잔이라며 드시는 술은 자는 동안 체온을 올리고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어 새벽 깨어남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흔히 술 한 잔 마셔야 잠이 잘 온다고 하시지만 알코올은 입면에만 잠시 도움을 줄 뿐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굶으면서 참는 것 역시 뇌를 자극해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소화에 부담이 적은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우유 반 잔 정도로 속을 달래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새 4시간 동안 소화를 시킨 뒤 잠자리에 드는 이 골든타임 법칙만 지켜도 밤새 속이 편안해지고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밤에도 새벽 2시나 3시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뜨자마자 지금 몇 시지? 하고 벽시계나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뇌는 벌써 새벽 3시내 3시간밖에 못 잤는데 내일 어쩌지? 하고 조급함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진 뇌는 휴식 모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상 모드로 전환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 잠을 더욱 멀리 달아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잠이 안 온다고 누워서 휴대폰을 켜보는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즉각 중단시키고 눈과 뇌의 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밤을 꼴딱 새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할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통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수면의학에서는 이것을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침대에 누운 지 20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말고 과감하게 침대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계속 뒤척이며 누워 있으면 우리 뇌는 침대를 잠을 자는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공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침대에서 나와 거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한 수면 음악을 듣거나 다소 지루한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다시 밀려올 때 비로소 침대로 돌아가 다시 눕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뇌는 아, 침대는 잠이 올 때만 눕는 곳이구나 하고 학습하게 되면서 불면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낮 동안 생체 시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2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면 시너지가 배가 됩니다. 첫째는 아무리 전날 밤 잠을 설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아침 늦게까지 누워 있거나 낮에 길게 누워 있으면 그날 밤 수면 압력이 쌓이지 않아 새벽 깨어남이 반복되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시원하게 열고 5분 이상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눈으로 들어오면 생체 시계가 리셋되면서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도록 세팅됩니다. 즉 아침 7시에 햇볕을 쬐면 밤 10시나 11시에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낮에 햇볕을 받으며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고 움직여 주셔야 밤에 뇌 속의 독소를 씻어내는 깊은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새벽 2시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비법은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되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당장 점검해 보셔야 할 숙면 5개명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에 소파에서 좋은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새벽에 너무 일찍 깨시는 분은 침대에 들어간 시간부터 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소파에서 처음 졸기 시작한 시간부터 이미 잠을 잔 것입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전날 밤 잠을 설쳤다고 해서 아침 늦게까지 누워 계시면 그날 밤 잠이 또 뒤로 밀리면서 새벽에 깨는 불면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낮 동안 가만히 누워 있지 말고 몸을 많이 움직이세요. 아침에 커튼을 시원하게 열고 밝은 햇볕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집안에서도 부지런히 걸으며 계속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제대로 깨어 있어야 밤에 잠을 불러오는 수면 압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 4시간 전에 마치시고 야식은 피하세요. 소화기관이 편안하게 쉬어야 뇌도 깊은 수면에 빠져들 수 있으며 잠들기 직전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역류성 식도염과 새벽 깨어남의 주범이 됩니다. 다섯째, 잠이 안 온다고 약주나 반주를 수면제 대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지 몰라도 자는 동안 뇌를 자극해 얕은 잠만 자게 만들고 새벽에 자꾸 깨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노년층은 새벽에 자꾸 깨는 문제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다 깨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거나 밤에는 잠이 안 오는데 낮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졸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수면 장애가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되고 몇 달 동안 지속되어 낮 생활까지 힘들어지셨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초저녁 잠이 많아지고 새벽 잠이 없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가 저녁에 언제부터 졸았는지, 낮에 누워있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녁을 몇 시에 드셨는지부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잠의 양이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몸속 생체 시계가 조금 앞당겨지고 수면의 깊이가 얕아진 데다 낮잠이나 야간요, 늦은 저녁 식사 같은 습관들이 겹치면서 밤잠이 끊어졌던 것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저녁 식사 3, 4시간 간격 법칙과 새벽에 깼을 때 침대 밖으로 나오기, 딱 이 두 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며칠 지나지 않아 새벽 2시에 고통스러운 번쩍 깨어남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층 개운해진 머리와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밤새 잘 자는 통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뇌 속 독소를 씻어내고 평생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영상이 밤마다 잠 못 이루던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을 되찾아주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새벽마다 깨서 고통받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푹 자고 개운한 아침을 맞아보세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전달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